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네,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먼저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와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손대범 기자가 두 분의 후배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월간 루키의 이동환 기자 그리고 BGN 스포츠월드의 최정서 기자도 함께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렇게 4명이 들어오니까 꽉 차네요. 네. 이거야말로 신구의 조화, 완벽한 네. 궁합, 균형이 이루어졌다. 네. MZ세대가 합류하니까 MZ세대. 밝아진 느낌이 그렇네요. 들고요. 항상 그분 있잖아요. 되게 그 목소리 좋으신데 맨날 이렇게 좀 약간 맨날 틀리고. 딴지거시고 네네. 계시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부정적인 그분이 계시는데 피 흘렸다고 저를 말씀하시는 그렇군요. 자, 혹시 이렇게 이 조합으로 혹시 방송해 보신 특히 손대원 기자는 이제 같이 기자니까 처음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세 분이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카카오톡 메신저 쟁당. 온라인으로 가까워. 원래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모이셨을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손대범 기자와는 뭐 스승과 제자 사이, 혹은 뭐 선배와 후배 사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렇죠. 사실 손대범 선배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기자 일을 배울 때 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여기 앞에 계신 손대범 선배이신 거죠. 어떠셨어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데 네. 거의 초년생 때 네. 이제 그때부터 배웠고 거의 뭐 기반을 닦아주신. 아니 10년 동안 졸업을 안 시키고 가르치기만 하면서 이거는 아니 박사과정도 5년이면 졸업하는데 너무 문화생을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 이쯤에서 힘들었어요. 졸업하라 이럴 줄 원래 참된 언론인의 길이 멉니다. 아직 못 가셨잖아요. 그래서 언제 참된 언론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범 기자 아직 못 가셨어요. 멀더라고요. 멀죠. 많이 멀더라고요. 아직 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학 가세요. 고려해봐야겠네요. 혹시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현장에서 손대범 기자, 손대범 선배는 어떤 모습인가요? 좀 저 입장에서는 네. 궁금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일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기사를 막 쓰고 그러신 위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보다 더 위에 약간 데스크를 보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달빛 뛰는 모습을 한번 좀 궁금하다. 그 모습은 언제일까라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야 뭐 항상 이제 꾸중 듣고, 배우고, 사실 뭐 실제로는 꾸중을 많이 하시진 않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어드바이스를 받고 그런 입장이었고, 경기 시작하기 전에 등장하셨다가 경기 끝나면은 쑥 사라지시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어디 가셨지 하고 나면 이제 멋진 기사 하나 딱 올려놓으시고, 막 그런 선배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식사 사줬어요. 손대범 기자의 표정이 정말 기고만장한. 직전에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오늘 방송 불유쾌하네요. 손대범 기자는 어떠세요? 사실 오랜 기간 봐왔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애정도 남다를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둘 다 되게 기대 이상으로 빨리 성장해줘가지고 더 좋은데 가셨고, 네. 제가 만약에 저 나이 때 같이 경쟁을 했다면은 아마 저는 명함도 못 내밀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선배. 네. 알겠습니다. 미안한 게 이동환 기자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 만난 바람에 많이 혼났죠. 조현일 위원보다 더 많이 혼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웃으면서 답해줘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혹시 사실 근데 어떻게 봐야 할지 손대범 기자가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할 때와 지금 이제 두 분께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농구 전문 기자로서의 환경, 뭐 직업장의 분위기, 뭐 모든 게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뉴미디어 특히 뭐 유튜브는 물론이고 트위터도 막 그렇게 활성화되시지 않은 시기라 NBA를 기사를 쓰면서 항상 배울 때 기본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썼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면서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0년 전으로 만약에 기자 이동환 기자님을 돌려보낸다면은 그때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처폰 예를 들어
앞에 뭐 타이틀 붙여가지고 무슨 폰 네네. 이런 게 유행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이동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뉴미디어라는 개념이 없이 정말 기사로만 기사를 쳐주는 네. 그래서 어떤 해외 소식을 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사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항상 예전에는 ESPN이나 막 이런 큰 매체들을 계속 새로 고침했다면 지금은 트위터 새로 고침을 유튜브 새로 고침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배우면서 또 달랐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손대범 선배 기자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내 뇌리에 지금도 깊숙이 박혀 있는 공감이 한 안 된다. 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약간 이런 거. 선배님 어느 시대 사신 거예요? 이런 내용 있나요? 뇌리에 가장 네. 뇌리요. 저는 근데 모든 말들이 사실 다 약간 왜냐면은 상처가 좀 왜냐면 그 제가 메일로 그때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 약간 제 기사를 난도질해서 미안하다라는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고 딱 그 파일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이 정도로 난도질 하시나 정도로 많이 난도질 하셨거든요. 처음에 가르치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딱 쳐가지고. 네네네, 그렇죠. 네. 첨삭을 하죠.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칭찬을 훨씬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항상 격려해 주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군요.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이 사람은 배불리 먹었나? 왜 그러는 거야? 100년 너무 말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손대범 기자님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으면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짤막한 글에서부터 아주 뭐 중간 정도의 어떤 기사, 뭐 혹은 논설, 혹은 책 한 권까지 보더라도 이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글을 손대범 기자님한테 제대로 배웠다 할 정도의 기자면은 사실 명함 내밀어도 됩니다. 네, 오늘 좋네요 방송. 아 좋습니다. 조용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농구 기자의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하나만 딱 드리고서 마무리 짓고 이제 농구의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분명히 이 순간에도 그 누군가는 스포츠 전문 기자를 꿈꾸면서 방송을 듣고 기사를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고 있을 겁니다. 세 분께서 그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간단한 조언 짧게 한 말씀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근데 스포츠는 농구뿐만 아니라 애정 없이는 못하는 직업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 남들 놀러 가는 자리에서 우린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 스포츠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뉘앙스인데 희생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정말 남들 여가 시간에 즐기는 걸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아직 그래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딱 기본적으로 글을 많이 읽어라. 왜냐하면 글로 써야 되는 직업이고 글로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걸 읽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정말 많은 글을 읽고 많은 기사를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농구 전문 기자 세 분이 한 자리에서 방송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런 세 분을 모시고 농구계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내 농구 소식부터 전해볼까요? 여자 농구 대표팀 소식이 있죠? 네, 현재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여자 농구 아시아컵이 있는데요. 아시아컵은 이제 올림픽 예선에 나가기 위한 대회입니다. 4위까지가 이제 올림픽 예선에 갈 수 있고요.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는 좀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뉴질랜드 경기 졌고요. 레바논을 상대로 22점 차로 이겼는데 오늘 중국전에서 또 연장까지 간 접전 끝에 81대 87로 패했습니다. 아쉽게 졌더라고요. 현재 조 3위로까지 떨어졌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약간 좀 먹구름이 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민 감독이 이제 중국전 앞두고서 좀 더 확률 높은 공격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오늘 경기 어떠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 예선 3경기에서 사실 확률 높은 공격이 그렇게 잘 나왔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기도 그 이경훈 선수가 맏언니로서 굉장히 특히 4쿼터 막판에 그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확률 높은 공격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박지수 선수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 박지수 선수가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와서 사실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박지수 선수의 활약도 좋았지만 그 외에 이제 포워드나 가드진들의 이런 활동량이 좀 눈에 띄었다. 좀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일단은 사실 조 1위는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면 4강에 직행을 하고 그렇죠. 이제 각 조의 2위, 3위가 이제 서로 크로스로 붙어서 4강 남은 두 티켓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 상대는 이제 보통 이제 호주 아니면 일본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는 결과를 보면 지금 일본이
예, 크게 끝났네요. 네, 일본이 호주를 대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호주를 만나게 돼요. 좀 쉽지 않은 상대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호주가 듭니다. 아시아 무대에 네. 들어온 이래로 우리나라가 호주한테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없나요? 네, 약간 4강이 좀 어렵지 않을까,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 좀 힘을 내서 꼭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세 이하 농구 월드컵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이제 U19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 아시아 챔피언 자격으로 나서가지고 아르헨티나, 헝가리, 투르키와 같은 조가 됐는데 아쉽게도 이제 신장의 차이를 좀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제 3연패 조채화이가 됐는데 U19 월드컵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16강에 조채화이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 반에 이제 상대 A조 1위인 세르비아와 16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승산은 있어 보이나요? 세르비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농구계에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화제라고 하면은 이제 16년 만에 전주 KCC로 코치로 돌아온 아마 이상민 코치가 그러게요. 가장 예. 화제를 모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과거에 떠나면서 굉장히 좀 아쉽게 사실 떠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떠났기 때문에 사실 KCC 팬들 저도 사실은 전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를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좀 너무 감회가 좀 충격이었겠네요. 남다르고 영상을 다시 KCC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약간은 반갑다 뭔가 그렇죠. 새롭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대의원 구 대의원이죠 이제는. 네. 대의원 선수단의 소식도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의원이 공식적으로 사실 해체가 됐고 지금 이제 10개 구단 유지가 되느냐, 9개 구단 유지로 가느냐의 어떤 길목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이제 대의원 선수들이 고향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참 이제 선수들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체불된 임금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현재 뭐 6월부터는 이제 KBL이 어떤 이제 임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고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쯤에 이제 좀 거치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은 선수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일단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그 인수 뭐 부산 쪽에서 이제 인수할 가능성이 뭐 약간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척이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이렇다 몇 퍼센트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현재 대의원 농구단의 유산을 좀 물려받을 기업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빨리 하루빨리 좀 나타나서 이 선수들 그리고 또 농구 팬들이 좀 안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상민 감독까지 한 케이스에서 네. 타 팀의 코치로 가는 거는 좀 굉장히 드문 거 아닌가요? 이례적이죠. 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독에서 코치면 사실은 그 직함이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또 KBL에 아예 처음은 아닙니다. 9번째가 있었고요. 마지막은 조동현 감독, 현재 울산모비스, 현대모비스 조동현 감독이 KT 감독을 맡다가 내려오신 다음에 현대모비스 코치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 사례 종종 있습니다. 사실 NBA는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거든요. 그렇죠. NBA에서는 뭐 헤드 코치와 어시스턴트 코치라는 게 글쎄요, 크게 우리나라처럼 약간 상하 구조라고 인식을 하지도 않고, 어우, 저 사람 밀렸나 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 위치의 권한과 네네.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았다.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상민 코치님도 아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많은 거를 좀 초심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또한 다음 또 이제 다가올 다음 시즌에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렇죠. 농구를 즐기는 아, 포인트가 그럼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는요 신인 드래프트의 선수들의 이적까지 대형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수요일 저녁에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월간 루키의 이동환 기자, BGN 스포츠월드의 최정석 기자, 그리고 선수 겸 배우 코치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일을 많이 해요, 재민 씨는. 네. 하나 고르겠습니다. 정말. 네. 자, 그리고 NBA는 비시즌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뭐 지난주에 이제 NBA 드래프트가 열렸었는데 전체 1순위 예상대로 이제 프랑스 출신의 재능 덩어리 웬반야마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지명이 됐고요. 드래프트를 앞두고 엄청난 트레이드가 많이 열렸었는데 크리스 폴은 이제 워싱턴 위저즈에 트레이드 이적했다가 네네. 다시 또 골든 스테이트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조던 풀을 워싱턴으로 보내고 크리스 폴이 이제 스테픈 커리 선수 같이 뛰게 되는 네. 또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웬바냐마는 뭐 예상대로 갔습니다. 일단은 1순위에서 스퍼스가 그 티켓을 가져가면서 당연히 웬바냐마 갈 거다. 근데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바냐마가 농구 월드컵에 참가하지는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이 월드컵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사실 웬바냐마가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프랑스 리그에서 이미 좀 많은 경기를 뛰었어요. 네. 48경기 정도 플레이오프까지 합쳐서 뛰었었고, 사실 NBA 시즌 시작되면 사실 정규 시즌만 82경기고 또 뭐 플레이오프나 프리시즌 이런 거 합쳐 거의 100경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리, 또 웬바냐마가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고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프랑스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사실 농구 월드컵에서 좀 큰 전력 손실 아닌가요? 그렇죠. 이번에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이제 캐나다, 라트비아, 레바논과 함께 이제 조에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루디 고베어와 함께 웬바냐마가 뛸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좀 이미 여전히 전력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웬바냐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분명히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프랑스도 지금 우승에 분명히 도전하는 팀인데 사실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전력이. 그렇군요. 농구 월드컵 뭐 19세 이하 월드컵에서 미국 농구가 좀 뭐 혼쭐이 나던데 농구 월드컵은 어떤가요? 뭐 농구 월드컵에서도 사실 여전히 이제 뭐 파워랭킹 피바에서 발표한 파워랭킹에서 이제 미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미국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전통적으로 확실히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런 올림픽을 제외한 경기에는 크게 힘을 싣지 않는 게 미국 드림팀의 약간 전통이자 약간 뭐랄까요. 우린 최선을 다 안 했어. 이 정도 경기에는 NBA가 세계 최고 수준이야라는 그런 좀 자신감들이 있기 때문에 파워랭킹 1위지만은 거기다가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너무 수준이 높은 상향 수준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굉장히 힘든 네, 출전한 선수들은 잠깐만 이렇게 우리 왔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아마 현장에서 많이 할 겁니다. 선수 몇 면도 지금 보면은 뭐 지난해 신인상인 파울로 벤케로라든지 뭐 앤서니 에드워즈 뭐 브랜든 잉그램, 캠 존슨 이렇게 좀 NBA 팬들은 잘 아는데 딱 어디 내놓으면은 누구라고? 라고 물어볼 정도로 약간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스타는 아니군요. 네, 스타는 아니죠. 퍼포먼스가 우수하지만 최우수는 아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웬바냐마는 농구 월드컵에는 안 나가도 서머리그에는 참가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머리그를 기대하고 있는 팬들이 가장 뭐 이제 보고 싶어하는 선수임이 틀림없고, 다만 이제 대체로 이런 웬바냐마 같은 탑 클래스의 어떤 루키들은 서머리그에서도 관리를 받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1순위였던 뭐 방금 언급됐던 이 파울로 반케로 같은 경우도 사실 몇 경기 뛰고 바로 셧다운 시키고 시즌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웬바냐마가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정말 이제 필요한 만큼만 모습을 드러내고 시즌 준비에 또 바로 돌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썸머리그 관련해서 여러 코치님들, 세계 여러 나라의 코치님들과 얘기 나누는데 보통은 팬들이 이제 경기를 보러 오잖아요. 근데 이번 썸머리그는 코치님들이 각국의 코치님들이 웬바냐마를 보려고 많이 간대요. 왜냐하면 코치들한테는 거의 꿈 같은 존재잖아요. 네, 그렇죠. 2m 20cm짜리가 3점 던지고 드리블 던지는 게 드리블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많이 코치님들까지 많이 보러 간다고 한 정도 화제가 됩니다. 야, 정말 이렇게 그 등장 전부터 수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웬바냐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 여러분들께 짧게 웬바냐마 이번 시즌 어떻게 보낼 것 같으세요? 저는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네, 유럽 스타일의 농구가 많이 다른데다가 신체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무게감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렇죠. NBA는 세계적으로 가장 미식축구에 버금갈 정도로 몸싸움이 많은 리그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른 생각까지 지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최대 기대감은 곧바로 거의 블록슛 왕에 근접하는 어떤 블록슛 수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진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 디펜시브 팀에 가까운 수비 존재감은 이미 보여줄 것 같아요. 공격적인 면에서는 루키에서 이미 공격적인 면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수비는 네, 이미 어마어마한 그렇죠. 존재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2m 23에 윙스팬이 2m 50이라는 건 정말 실전하는 이게 스펙이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거기다 유연하고 빠르고 네. 회사 이름이 루키다 보니까. 루키들은
항상 굉장히 간대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인 드래프트 2순위로는 브랜던 밀러가 샬럿의 선택을 받았고요. 스콧 앤더슨이 3순위로 포틀랜드로 갔습니다. 앤더슨 같은 경우에 트레이드 카드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포틀랜드가 좀 약간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라드 선수는 베테랑 선수와 함께 좀 당장 우승을 노리고 싶어하고, 포틀랜드는 약간 초석을 좀 다질 수 있는 젊은 선수들, 젊은 유망주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데 약간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포틀랜드 구단은 아니다, 스콧 앤더슨도 충분히 좋은 선수다라는 걸 설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통할 경우에는 뭐 릴라드든 핸더슨이든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뭐 잠깐 짧게 전해드렸습니다만 크리스 폴이 골든 스테이트로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여러모로 일단 재밌죠. 왜냐면은 그 특히 크리스 폴과 뭐 스테픈 커리는 경기 중에 서로 이렇게 어깨춤을 이렇게 주고받을 정도로 약간의 어떤 경쟁 심리도 분명히 있고, 사실 서부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최상위 무대에서 많이 경쟁을 펼쳤던 선수가 한 팀에서 뛴다. 굉장히 좀 신박한 생각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크리스 폴이 만약 경기 운영이나 패싱 이런 걸 다 전담한다면 과연 스테픈 커리가 공격적인 면에서 더 얼마나 더 터질 수 있냐. 확실히 리딩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사실 저는 네. 만약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잔류한다면 여기서 트러블이 있잖아요. 커리보다는 성격상 네. 폴도 항상 리더를 해왔던 선수고 드레이먼드 그린도 항상 목소리를 높이는 보컬 리더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갈등이 있을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네. 일리가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이현중 선수 네. 관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현주 선수가 NBA 도전해왔던 그 유망주죠. 근데 이번에 호주 리그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NBL 호주 리그에 1, 2와라 호크스와 3년 계약을 했던 보도가 났었는데 일단 기사가 난 거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이현주 선수 입장에서는 확정은 아니다. 아, 계약이 네. 완전 이루어진 건 아니군요. 근데 계약을 협상 중이고.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약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차선책 중 하나로 두고 있는 건 확인됐고요. 그렇죠. 일단 이현주 선수 바로 눈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고지는 썸머리그입니다. 네. 썸머리가 7월 7일날 개막하는데 NBA 썸머리그에서 먼저 도전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호주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 리그로 간다는 게뭐 좋은 건가요? 나쁜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호주 리그는 NBA에 도전한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가 있는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중 선수와 계약할 가능성이 이제 거론된 그 팀도 사실 이제 라멜로볼이라는 이 NBA 스타가 뛰었던 팀이고 호주 리그를 거쳐서 NBA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이현중 선수가 호주 리그에서 뛴다고 해도 사실은 NBA를 향한 어떤 다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네, 선택인 또 거네요. 호주가 시즌이 되게 빨리 끝나요. 2월, 3월에 끝나는데 대부분 다 거기서 그렇게 끝나면은 G리그에도 갈 수가 있고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도전은 계속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리그에서 3년 계약 조건을 받았다는 거는 이현중 선수 괜찮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기대해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중 선수 빨리 코트 위에서 우리가 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또 손님 두 분께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아주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또 나오고 싶다. 이렇게 야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얘기자? 네, 저는 앞에 이제 항상 네. 따뜻한 말을 아껴주지 않던 손대범 선생님 앞에 계셔서 마음이 항상 따뜻하게 방송했습니다. 조현일의 자리가 없군요.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농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